자, 안녕하세요. 하창범입니다. 4월 3일하고 4월 4일은 미국은 또 코로나 이후 역대 최악의 한 주간을 보인 것 같습니다. 뭐 지수가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고 우리나라 증시, 한국 증시도 상당히 또 다음 주 블랙 먼데이가 재현되지 않을까 상당히 공포가 많은데 오늘은 또 그 이야기들을 한번 짚어보고 과연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텀벌 거의 뭐 폭락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돌릴 수 만한 모멘텀 없을까? 과거 또 많이 내려간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코로나 때 2024년도 코로나 때 3월 때만큼이나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뭐더 하락할 수도 있고 또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 상황을 한번 더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또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지 그걸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잠시만요. 주식 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요거는 뭐냐 하면 S&P 500 지수인데 지금 지수가 지수 균으로 본 S&P 500 지수가 6100포인트에서 5100포인트 초반까지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이틀 동안 16.4%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6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한 9,600조 원 정도가 되겠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3천조 남짓 되니까 이틀 만에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세 개의 증시가 날아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하락폭만 놓고 보면 14% 정도가 빠졌는데 미국 증시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코로나 이후 이 당시 최고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코로나 때 한 3월 10일 달 요 정도 빠졌었고 또 하나가 코로나 동안 2020년 동안에 미국은 3월 한 달에 월간 기준으로는 대략 28% 정도가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보게 되면 출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여기가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S&P 500 지수는 최근 11개월 내 가장 낮은 지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5천선까지 내려왔죠. 5천선이라는 지지도 의미가 없어요. 속도가 너무 빠를 때는. 자, 그런 관점이고 뭐 모든 게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틀 동안 놓고 보면 지수가 이틀 연속 S&P가 4.8%, 5.97%니까 뭐 이틀 합쳐가지고 상대 비율로 계산하면 대략 12% 이상이 빠진 거고 뭐 종목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엔비디아는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도 이탈을 했고 애플 같은 경우도 200달러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거의 뭐 빅테크는 빅테크대로 이틀 연속 여기서 이제 허린 그 약간 진한 막대 그래프가 금요일날 이틀 종가인데 사실 별 의미는 없고요. 유럽도 같이 빠졌죠. 예, 4% 이상.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도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만 빠진 게 아니라 이 레시프로클 테리프 상호 관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자산 자체가 전부 다 폭락하는 상황인데 뭐 안 봐도 알 수 있겠죠. S&P 500 랩인데 뭐 모든 종목이 500개 중에서 빨갛습니다. 약간 많이 미리 빠졌던 나이키 정도만 조금 선방할 정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만큼 미국이 많이 빠졌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게 되면 사실 그 전날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반등을 하면서 회색 그래프도 미국이 조금 반등을 할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미국장 열릴 때 바로 이걸 때렸습니다. 보복 관세 34%를 추가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 열리기 전에 34% 정도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올구스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4월 10일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의 54%에 대한 중국 관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급한 것도 있는데 미국 정부가 좀 빨리 현재 어떤 그 불합리한 불합법적인 관세 측정에 대해서 철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성명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런 이제 그는 정치적인 쇼가 되는 거고 실제로 액션 자체는 보복 관세 34% 4월 10일부터 진행하는 걸로 진행을 했고 왜냐하면 미국이 4월 5일부터 보편관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0% 그리고는 4월 9일이죠. 4월 9일부터 상호관세에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춘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기업에 대해서 11개 정도 기업을 블랙리스트를 지정을 했고 중국 기업에 대해서 16개 기업에 대해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희귀금속이죠. 히토류 7종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 어차피 뭐 퀴즈 않겠습니다만은 WTO에 보게 되면 비합법적인 관세 제도에 대해서 제소를 하긴 했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원래 그 전날 한 번 얻어 맞았는데 박살이 난 거죠. 네, 그런 관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코로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는데 그 CNN에는 이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21 정도로 내려와 있었어요. 게이지가.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까지 내려왔습니다. 4.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편 놓고 보게 되면은 후행 지표긴 한데 요 보면 그리드 탐욕 지표가 올라가면 장이 막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얘가 내려가고 있다는 말은 장이 폭락을 했다는 거고 한 자릿수까지 내려갔으면 폭락이 아니라 거의 예 제가 웃을 수가 없는데 그 폭락 뭐 미국 지수가 뭐 하루에 3, 4% 빠이땅을 말하는 거죠. 근데 4.0이라는 게 어떤 수치인지 보니까 코로나 때 최저로 떨어졌을 때가 2.0까지 갔었더라고요. 그럼 피어 그리드 인덱스는 뭐로 가지고 만드냐? 이거 뭐 사람이 조작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7가지의 주요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7가지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숫자 4를 뽑아내는데 어떤 거냐면 약간 후행 지표긴 한데 몇 가지만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S&P 500하고 S&P 500 지수 그리고 125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왜 이걸 125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사기관에서 S&P 지수가 125일 이평선을 강하게 이탈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요 정도가 되고 7가지 인자 중입니다. 이 지수 분석 그럼 또 하나가 요거는 강도 분석 52주 기준으로 하이 앤 로우 신고가와 신저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보면 신고가와 신저가의 비율이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죠. 그 말은 미국이 잘 아시겠습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큰 종목만 위주로만 장을 잡아주다가 이제 뭐 어떤 때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M7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 밀렸었는데 지금 미국은 그 비율 자체가 거의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예. 마이너스까지 내려가 있죠. 물론 올해 접어들어서 계속 좀 안 좋긴 안 좋았었어요. 작년 한 10월 달부터. 하지만 결과로는 요걸 나타내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요런 게 있는데 이게 풋콜 레이셔죠. 예. 상승에 베팅하는 콜 옵션과 하락에 베팅하는 풋 옵션의 상대적 비율. 분자가 풋, 분모가 콜. 그러니까 이 지수가 올라갔다는 말은 풋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거겠죠. 하락에 베팅하면 수익 나는 구조인데 거의 사실 이게 0.5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근데 미국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도부터 계속 불안하다 보니까 오늘 0.9까지 데이터는 없습니다. 뭐 1이 넘어가면 세상이 뒤집히느냐. 그만큼 이제 극단적으로 미국 정시는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대로 피어 그리드 인덱스가 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빠질 건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후행 데이터, 현재 미국 증시를 표현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만 하는 거고요. 또 보게 되면 이제 빅스 지수라는 게 있죠. 이거 우리가 공포 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은 보면 마켓 볼리틸리티 시장 변동성인데 사실상 빅스 지수의 구성 자체가 급락할 때 숫자가 올라가게 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50일 이동 평균선이 대략적으로 20 이하 정도에 있습니다. 20 이하인데 빅스가 이제 일시적으로 뭐 45.1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데이터는 사실 이런 데이터는 여기 뭐 연초에도 잠깐 24년도 요때면 얼마 7월 달입니까? 24년도 7월 달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요때가 아마 우리나라 증시 고점 찍고 빠질 때죠. 예, 비쌀 것이 같은데 요때처럼 일시적으로 팍 올라가면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절대적인 수치에 대한 그건 없어요. 물론 50을 넘어가고 하는 극한 감염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지금 미국 증시는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번으로 볼 때는 더 빠질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데이터가 관세로 인해 가지고 극단적 뭐 저평가라는 단어는 좀 그렇고 극단적 투매 현상 실제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질 때 거래량은 평소 22동 평균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난리 아닌 난리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미국장의 현재 이틀의 흐름을 지켜본 거고요. 한숨 돌릴까요? 주식 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을까 보면 약간 이런 것부터 찾아보도록 하죠. 미국이 고용이 발표됐어요. 그쵸? 파월 의장이 이제 이야기할 거고 다음 주 일정에는 또 미국의 주요 실업수당 그 소비자 물가지수도 있는데 고용이 또 괜찮아요. 한 22만 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취업자 수를 말하는 거였죠. 뭐 전달 한 15만 건보다도 올라갔고 컨센보다도 잘 나와서 실업률도 뭐 4.2 정도면 연준의 목표 실업률이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나쁘진 않고 임금도 뭐 특별히 내려가지 않아서 그래서 파월 의장이 조금 도와줬으면 싶었는데 파월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미국이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니까 되게 불편하고 인플레이션도 자극할 것 같다. 근데 생각보다 이것 봐라. 우리나라 미국 경제 견고한데 지금 당장 우리가 급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게 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은 이제 한 번 더 불을 지펴서 미국이 많이 빠졌다 볼 수 있어요. 근데 파월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이터들은 뭔가지 희망을 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4월 4일 기준으로 연준이 25년도 기준으로 금리 인하 횟수가 4.449까지 2025년 12월 10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4회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벌써 금리 인하를 FOMC가 2번 정도가 진행이 됐으니까 앞으로 6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5월 초순에 예정된 미국 기준으로 5월 6일 날 예정된 FOMC 회의에서는 일정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인하하지 않고 준다고 해도 시장은 바로 6월 달까지 넘어가는 그림이라 그게 이 구원투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뭐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실제적으로 미국이 막 순간적으로 많이 빠지고 코로나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코로나 때도 미국 증시가 이렇게 코로나 2.0 갔을 때 결과적으로 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 거는 사실은 돈 풀어서 그랬거든요. 물론 과정은 다릅니다. 한쪽은 코로나 때는 일시적인 재앙이고 이거는 이제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인데 결과적으로 코로나도 경기 침체거든요. 결정적으로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푸는 해법은 돈을 풀어서 올려줬었어요. 그쵸? 재료금리라든지 뭐 돈을 공급하는. 근데 지금 연준은 미국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는 돈을 푼다는 개념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결정적으로 유동성을 조금 더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벤트 자체를 어떻게 보게 되면 더 빠진다의 부정론자에서 하락세가 조금 멈출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건데 당장 이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4월 2주차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도 이제 1분기 가이던스 발표하거든요. 뭐 금융주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하는데 미국은 항상 보면 서프라이즈 비율이 6, 70%가 나오죠. 여기 비밀이 있는데 얘네들은 항상 실제 가이던스를 낮게 합니다. 지금 보면 어닝 가이던스를 네거티브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아직까지 공식 100개, 500개 기업은 아니고 지금 제출한 107개 정도 기업 중에서 68개 정도가 68조 정도가 가이던스를 낮게 잡아놨습니다. 5년 평균, 10년 평균보다 실제적으로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제출한 기업의 수가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가이던스를 낮춰둠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4월 중하순에 실적을 발표할 때 어닝 쇼크의 확률을 낮추는 겁니다. 물론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어닝 쇼크보다 그 기업들의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선제적으로 우려하는 것보다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조금 내려놨다는 것이 한편으로 놓고 보면 좋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몸을 낮췄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뭐 그 누구도 바닥은 알 수는 없죠. 예, 너 많이 빠있다. 많이 빠있다는 거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높은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 데이터의 어떤 로우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작은 말 한마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발효한다고 하지만은 4월 10일 전후에 그네들의 어떤 작은 제시추나 작은 협상 그리고 상호 관세라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협상의 여지를 요르는 가세요. 실례로 오늘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베트남 같은 경우도 가장 쇼크가 컸기 때문에 바로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펼치게 됩니다. 아마 트럼프는 이 관세 정책을 단번에 정시를 기준으로 완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협상의 카드라면 그런 관점에 놓고 볼 때는 중국은 일단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때렸다 정도 볼 수 있고 중국의 가파른 아주 빠른 보복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정식 한번 휘둘렸는데 그 휘둘림이 다음 주는 조금 이 극단적 데이터의 어떤 저점처럼 좀 잡아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조금 더 섞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